SVB의 파산이다. 08년과 같은 금융위기로 간다. 너무 많이 저도 들어가지고 누가 유상증자를 해주겠어요.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넘을 것 같지 않으세요? 당연히 넘었겠죠, 그죠? SVB도 비슷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쩐에 관한 모든 썰,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새롭게 쩐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오늘 수업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죠. 이 SVB 은행이 미국에서는 홀세일 뱅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테일 뱅크는 리테일 고객분들, 개인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홀세일 뱅크는 기업 고객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벤처가 가장 큰 고객 대상이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고객층이 IT 벤처로 딱 제한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예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법인 예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IT 벤처가 잘 나가는 IT 벤처 많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금 사이즈가 클까요, 작을까요? 법인 예금을 하면 크겠죠. 예금자 보고 넘을 것 같지 않으세요? 당연히 넘었겠죠, 그죠?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 예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홀세일이라서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있는 게 CEO들 예금 같은 거 아마 있겠죠. 그럼 이 금액도 작지 않겠죠. 개인 예금이라고 해도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 그걸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2020년도, 21년도로 가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딱 터졌잖아요. 분위기 되게 안 좋을 거라고 하고 사람들이 다 해고시키고 막 기업들도 이제 망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돈풀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집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줌 회의 엄청나게 했죠. 노트북 하나씩 사주거나 학교에서도 패드를 사서 공급해주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IT 수요가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투자금을 수령하면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수령했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채용하면서 10억 쓰고 오피스 임대하면서 20억 쓰고 나머지 70억이 남았을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다 썼을까요? 얘를 가지고 예금을 했을 거예요. SVB에다가. 여기서 핵심은 70억을 예금을 하러 가요. IT 업계가 전체 다 호황이잖아요. SVB 고객들이 다 호황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서 세 분 다 만나는 거예요. 나도 예금하러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예금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은행은 예금을 받으면 대출을 해줘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예대 마진이 생기니까. 그럼 전 대출을 해줄 데가 없죠.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예금만 받았는데 대출을 해줄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SVB뱅크가 대출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100을 받았으면 이 중에 30만큼은 대출이 나갔어요. 70만큼은 대출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을 해요. 예, 근데 잘 보세요. 예금 1년짜리 받았는데 금리가 0.3, 0.4%예요. 대출이 아니라 국채를 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있을 거잖아요. 2년짜리, 3년짜리 국채 금리가 0.5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진이 안 남죠. 왜냐하면 0.3에 땡겨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비용이 날 텐데 0.5에 수익을 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장기 국채는 10년짜리 국채는 금리가 좀 높을 거잖아요. 1%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요로 가자 한 다음에 장기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22년도, 23년도로 가요. 이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하니까 IT 벤처 쪽으로 막 돈이 흘러 들어가던 게 뚝 끊겨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금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운전자금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금에서 인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IT 벤처 전체한테 불황이 닥치는 거예요. SVB를 거래하는 고객들 좋을 때는 전부 좋고 안 좋을 땐 전부 힘들어요. 좋을 때는 예금만 들어오고요. 나쁠 땐 예금이 동시에 빠져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금 인출해달라고 하니까 현금을 줘야 되는데 이 SVB의 현금은 다 어디 박혀 있냐면 여기 투자로 다 박혀 있죠. 국채 투자로.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예금을 해주면 이걸 갖다 내주면 되는데 예금을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안 좋으니까 상황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요거를 갖다가 판 거예요. 근데 국채가 이때 당시 손실이 크게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손실이 되게 커지니까 이게 SVB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은행이 자본이 까이게 돼요. 보통 파산을 하게 되면은 자본이 먼저 사라지고 채권자가 흔들리잖아요. 은행의 채권자는 예금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본을 두텁게 쌓으라고 규제가 있어요. 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규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자본이 까이게 되니까 자본이 줄어들죠. 그럼 이 자본을 갖다가 채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본을 채우려면은 주식시장 같은 데 나가가지고 유상증자를 해야 돼요. 근데 흔들리고 있는 은행에 누가 유상증자를 해주겠어요? 유상증자 못할 것 같아요 하니까 이 은행 그럼 답이 없네? 하면서 예금이 더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겠죠. 쫙쫙 빠졌겠죠. 그럼 아예 캐시를 못 주게 되는 상황에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딱
항복하면서 무너졌던 게 3월 10일 날 SVB의 파산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장기 국채를 사들였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 국채는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국채에 투자한 게 왜 위험한 행동이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SVB도 비슷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겠죠. 작년에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 국채 ETF 같은 게 손실이 되게 컸어요. 한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났거든요. 국채가 이제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국채는 별로다. 정기예금은 안전할까? 정기예금은 원금 손실 안 나잖아요. 그죠? 날 수가 있어요. 중도 해지가 안 되는 정기예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국채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했는데 10년짜리 정기예금을 했어요. 1%예요 금리가.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금리가 폭등을 했대요. 금리가 5%래요. 10년짜리 금리가. 그럼 오늘 새로 가입을 하면 5% 받거든요. 근데 어제 가입을 하는 바람에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와, 원금 손실 안 나요? 원금 손실 안 나는데 엄청난 기회 손실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은행 직원한테 얘기한 거죠. 나 이거 정리해달라고.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누군가 이걸 사줘야 돼요. 누가 이걸 사요? 근데 살려는 사람이 등장한 거죠. 홍길동이. 오, 대박. 진짜 이 사람 제정신이야? 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홍길동이 뭐라고 하냐면 똑똑하죠. 오늘 새로 가입하면 5%다. 근데 네 걸 사주면 1%다. 몇 프로 손해냐? 4% 손해죠. 4%가 아니죠. 왜? 10년이잖아요. 40% 손해죠. 원금에 40% 까고 주면 내가 받을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원금 액면에 1억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할인해서 주는 거죠. 왜? 금리가 올랐으니까. 얘보다 이쁜 국채가 넘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넘겨야 되는 케이스라면 얘를 갖다가 할인해서 가격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넘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걸 넘긴 사람은 어때요? 40%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안 팔고 있으면 돼요. 안 팔고 있으면 우리도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걸 해도 마이너스가 난 상태인데 안 팔고 있으면 손실이 확정이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언제 확정이 되죠? 파는 순간 확정이 되죠. 그래서 얘를 안 팔고 있으면 되는데 안 팔 수가 없죠. 여기서 자금 예금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손실이 확정이 되면서 SVB가 흔들렸던 겁니다. 혹시 그러면 SVB 사태가 향후 금융 위기로도 커질 수 있을까요? 아, 이제 그게 저도 진짜 그 질문 많이 받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근데 이제 금융위기 때를 잠깐 생각해 보면 2008년도 9월 15일 날 리먼이랑 메릴린치라는 회사가 파산을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리먼은 세계 4위예요. 메릴린치는 3위예요. 3, 4위가 흔들렸고요. 5위가 베어스턴스라는 회사였는데 걔는 6개월 전에 죽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대형 슈퍼급에 있는 은행들이 송두리째 흔들렸거든요. SVB 사실 저는 몰랐어요. 이 은행을. 디지털 쪽에서는 좀 유명한 은행이라고 하는데 그 이 은행이 파산한 거하고는 약간 좀 체급이 일단 금융위기와는 다르죠. 두 번째는 이 은행이 고객층이 IT 벤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고객층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러면 약간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에너지 기업이 같이 고객이다. 그러면 작년에 에너지가 엄청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인출하지만 예금을 엑스모빌에서는 예금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럼 얘를 안 팔아도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이걸 팔면서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의 SVB 사태가 더 크게 번지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작은 중소형 은행들이 몇 개 더 무너질 수 있다. 이 가능성은 당연히 열어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형 은행으로 번지면서 이게 08년과 같은 금융위기로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